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운 K방산이 올해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의 무기를 둘러본 데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방한할 예정인데요. 방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와의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이 성사될 경우 다시 한번 최대 방산 수출액을 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번 방한에서 현대로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 1,741억 원 규모의 알타이전자 양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죠. 3거래일 때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내리면서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용 엔진을 해외에 대규모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으로 이 방산용 엔진 부문 첫 해외 단독 공급인데요. 이를 통해 향후 수출 지역을 확대해 이 방산 부문을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어제 4%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를 딛고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0.2%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국내에 처음 상장한 방산 관련 ETF가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순자산 총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상장한 이후 약 11.2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성 종목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한화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최근 외국인 수급이 6거래일째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1% 가까운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방산, 그러니까 K방산이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입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K방산의 위상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탱크를 찾는 나라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튀르키예와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유럽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 좀 신뢰를 어느 정도 잃으면서 독일의 대안으로 K방산, 한국의 방산이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유럽에서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미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루마니아 관련돼서도 사실상 화요일 날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군 관계자가 다시 한 번 더 방한을 하게 돼서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되고 2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방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단 이후에 사실상 사인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노르웨이와 전차에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유럽 쪽에서에 대한 수주를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러한 이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산 전반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방산 관련돼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이제 한 330조 정도의 이제 국방 예산을 들이게 되면서 삼축 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국내에서도
이런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이런 방산업체들에 대한 이 생산 물량을 더욱더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물론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익성적인 측면이라 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기는 하겠지만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이런 수주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방산에 대한 업체들의 실적의 증가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산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좀 관심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또 방산주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 매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루마니아 일정상의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50년 성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 방위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 세계 순위는요 6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프랑스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쇼프로에서도 이 프랑스의 군사력을 앞지른 대한민국의 K방산 2019년도부터 굉장히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현재 1970년도부터 태동기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 물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유럽 쪽의 어떤 공약 가속화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수주 현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자주국방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세계적인 글로벌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방위산업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주산업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하는 업종이고 섹터고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권을 놓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대장주죠. 대표적인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산주 하면 지금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차장님의 종목은요. 방산 속에서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로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이 방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방산 수출 내역이 좀 매출로 잡히면서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와도 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사실 현대로템이 단기적으로는 탑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겹치게 되면서 이 현대로템을 바꾼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고 후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로템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 폴란드양 이 K2 전차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이 눈높이가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누군가는 이제 이 폴란드양 K2 전차가 한 대에 이제 200억씩 이제 판매가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뭐 일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로템 상당히 실적의 증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최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사실상 매물로서 많은 부분 좀 출회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23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증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현대로템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사용을 하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나온 이 수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튀르키예하고 이제 알타이 전차 관련돼서 양산에 대한 부분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K2 전차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남은 물량에 관련돼서 튀르키예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현대로템이 부품 수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루마니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노르웨이 관련돼서도 K2 전차에 대한 부분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절충 교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K2 전차를 이제 수출을 하는 대신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미사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된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도입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현대 로템이 보다 더 수월하게 K2 전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현대 로템은 정고점을 뚫어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K2 전차의 수익성 강화로 한 단계 좀 더 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늘 또 튀르키예 부품을 공급하는 수주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현대 로템 방산주 안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방산주와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를 또 들어봐야겠죠. 네네, 대표적인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대로템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은 더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달에 1차분 K9 자주포라든가 또 탄약류 등 2026년까지 공급하는 3조 2천억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잔여 수량에 대해서 2차 계약도 올해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는 투자 포인트 하나. 지난해 11월에 또 이 폴란드 정부와도 상당히 또 1차적인 또 계약을 또 체결했죠. 그래서 향후에 또 이 폴란드와 한국의 어떤 그 기술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주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이유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좋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지난해 이제 11월 기존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를 이제 합병을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올해 4월 한화의 방산 부분을 추가로 인수 합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슈적인 증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통합 방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효과가 바로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계열사들의 어떤 대우조선해양 이슈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향후에 수주 증가의 어떤 가시화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려주고 있고 지금 공매도 현황을 봐도요. 공매도 그 비율 차트를 보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 주가 위로 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주가 자체가 상방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하고요. 다만 하나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까지 만약에 가세화시켜 준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 외국인 수급 좋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기관 수급이 쭉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매수 들어가시고 하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발표 날 실적 발표할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신규 추가 매수 포인트 잡는다든가 하는 전략을 변동성을 위한 전략도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 방산 부분을 흡수 합병을 했죠.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되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